이제 한국 이름은 박희정이고요. 이제 영어 이름은 미셸 박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어머님 오늘 조금 일찍 가셔야 된다고 말씀 미리 하신 어머님들 계시죠?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내용은 놓치고 가지 않으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어머님들이 수능에서의 영어 절대평가 시대니까 예비 초등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께도 상담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저희 아이는 영어를 많이 시키진 않았거든요, 선생님.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았고요. 그냥 집으로 튜터 선생님 오셔서 7살 또는 6살 때부터 튜터 선생님이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시키신 게 파닉스, 그죠? 사운드 레터, 알파벳 레터 사운드 해놓고 파닉스 하고 그리고 초등인 1학년 들어가서 뭔가 조금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학원을 가요. 근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반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들도 친구들을 새로 만나고 어머님들도 이제 반모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너무나 많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그렇게 영어를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갑자기 많이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도 엄마 나는 영어로서 수업을 안 하니까 너무 교과서 수업이 미국 교과서 수업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튜터 선생님이 튜터 선생님도 여러 선생님 계시지만 영어를 너무 한국어로 보조 설명을 많이 해주신 선생님도 가끔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어를 반드시 한국어로 한번 이해를 해야 내가 이게 다 이해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심하게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학년 걸 자기가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중학교 가면 내신할 거니까요. 선생님 그냥 미국 교과서 안 하고 내신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건 이제 제 학생이에요. 제가 5학년 때까지 가르치고 이 친구가 이제 5학년 여름방학에 캐나다에 가서 1년 반을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영어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잘 배우고 정말 포텐은 캐나다 가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가서 정말 해서 8학년 정도 8학년 한 학기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리터닝 1년 반 또는 2년 다 이제 경험이 있으면 이제 내노라는 빅3 시험들을 막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이제 빅3 중에 ILE에 붙었고 그래서 이제 2레벨 조금 1레벨 모자라는 점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그 중요한 시기를 딱 하고 오니까 자기가 이제 캐나다에서 했던 어떤 학습의 패턴 이런 게 너무나 잘 적응한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뭐 스포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학교에서 두드러졌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학교에 앉아서 막 수학을 하고 막 영어를 하고 하는 게 너무 갑자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나는 ILE를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장 영어를 많이 배웠던 이 스페셜리스트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님이 수학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다른 아이들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학교 특징들도 잘 알고. 그러니까 너무 선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머님은 수학 선생님과 막 수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영어를 그래서 결국 엄마 나는 영어하고 수학을 둘 다 동시에 잘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두 과목 중에 나 하나만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중요한 건 지금 수학이니 영어를 놓아라 라고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놨어요, 영어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신 문법이니까 저 그냥 인강으로 내신 문법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고 제가 마무리를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갑자기
나타난 거야. 커피 하나를 들고. 웬일이니? 했더니 선생님 저 여기 옆에 수학학원 다니는데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왔어요. 선생님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아. 30분 얘기할게 했더니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지금 수학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너 요번에 내신 점수 어느 정도 나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93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중학교에서 93점이라는 내신 점수는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서 잘하기 위해서 사실 중학교에서 내신은 100점 아니면 98점, 96점까지 찍어줘야 돼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니? 선생님 저는요 제가 이번에 지난해 수능을 풀어보니까요 저 하나밖에 안 틀렸거든요. 선생님 저 영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한테 답을 듣고 싶은 거야.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영어를 놓고 손을 놓고 있는데 불안하지만 선생님 제가 수능 풀고 인강 듣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을 거예요 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 사실 저는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내신을 중학교에서 93점을 받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1등급 찍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93점이라는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내신 등급 3등급밖에 안 돼요. 사실 강남 기준에서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내신만 공부한다고 내신 점수가 100점을 넘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중학교나 여러 중학교 이렇게 보고 시험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학교마다 중2상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따로 리딩 패시지를 따로 주세요.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고1에 근접하는 리딩 패시지를 따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내시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연결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그 프린트의 분량이 다를 뿐 중2부터는 절대적으로 내신 교과서만 보고 분석해서는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95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2를 가게 되면 실제로 90점을 넘기기가 더 많이 힘들어지죠. 많은 고등학교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문들을 준비하셔서 그걸 부교재를 쓰시기도 하시고 또는 프린트를 준비해서 그거에서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또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제가 영어로 제출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도 구룡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2, 중3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중간고사냐 기말고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영어를 영어로 제출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한 9문제, 적게는 6문제를 영어를 영어로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가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아이 어차피 내신 할 건데 내신만 시키면 되죠. 뭐 영어를 굳이 미국 교과서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저희 때의 내신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머님이 어머님 때의 내신을 생각하셔서 내신 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를 조금 분석을 여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시험이 이제 기존에 제출됐던 그 족보들 있죠, 언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은 지금 세대를 살고 있긴 동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같은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보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목표가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 골고루 학교에서 눈에 띄는 사실 상위권이라고 하면 어머님 솔직히 영어만은 아니고 저도 이제 최근 5년간 아이들을 쭉 상위권 아이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된 게 문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사실은 스타트는 문과로 했지만 저는 융합적으로 나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현상이 나타났어요. 문과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직업군들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학 정원이 문과의 정원이 줄어들고 지금 이과의 정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2년 전에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직업군은 사라질 거고 어떤 직업군을 해야 되는지가 계속 한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에서 다뤄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벌써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걸 많이 파악하시고 사실 이 진로의 방향을 많이 턴을 하셨어요. 3년 전 제가 많이 상담했던 어머니들은 이 아이는 문과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문과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 중2 때 갑자기 이과로 턴을 했어요. 3년, 4년 전에. 너무 힘들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상담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상위권이라 하는 친구들은 문과는 굉장히 적고요. 이과가 굉장히 많아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위권의 어떤 기준 그리고 스탠다드를 삼기 위해서는 영어 하나로만 볼 수는 절대적으로 없고 이 과목들의 절대적인 균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권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이 밑받침이 돼야 되고요. 위에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독서 이 세 가지를 받쳐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요 세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이제 큰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은 난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큰 아이가 아주 갭이 많은 집들은 고1 막 이렇게, 그리고 둘째가 초등 이렇게 있는 집도 있고, 첫째는 중, 뭐 둘째는 초, 뭐 첫째는 중, 둘째는 유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첫째가 좀 이제 앞으로 한 걸 보면 이제 나 둘째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7세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그죠? 그리고 6세 어머니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 대상의 아이들이 첫째입니다. 한번 잠깐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둘째입니다. 또는 막내입니다. 네, 반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봤더니 영어만 제가 사실 상담을 해서는 상담이 안 돼요, 요즘에는. 제가 수학과 독서를 모르면 이 상담은 반쪽짜리 상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상위권 아이들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근데 영어만 하진 않고 수학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과학은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에도 상당히 많이 시험들을 보고 계시지만 영재원 시험 지금 연대 영재원 했죠, 그죠? 고대 영재원 시험 봤죠. 그리고 성대 영시 지금 볼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영어를 확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약간 대책 없이 이제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근데 좀 아시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언제 몇 개월 뒤에 무슨 대회를 할 거고 어느 시험을 봐야 되니 선생님 나는 영어를 어떻게 지금 진도상에서 어떻게 뽑았고 어떻게 구멍이 많이 안 생길 건지 원장님 상담하고 싶으니까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어머님이 있어요. 그러면 저랑 상담을 한 어머님들은 이렇게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잘 그 뒤에 또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확 났다가 한 친구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2, 3개월 영어를 이제 쉬면 그 3개월만 쉰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적응하려면 한 2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5개월에 대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준비하는 어머님들 준비하진 않고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하고 영어는 나중에 뭐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 간에 그 다음 1년의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늘 어머님께 영어 얘기하고 수학, 과학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몇 학년 때 어느 정도 할 건지 이 아이가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할 건지를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드려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이제 조금 더 초등 6년이라는 기간을 더 사실 효과적인 시간으로 정말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1년살이로 사는 것보다는 그림을 전체 맵을 보시고 사는 게 이 초등 6년을 가장 보람있게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아우 나는 영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 원장님 되게 특이하네 이런 생각하시죠. 왜냐하면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융합의 시대예요. 절대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가시면 다들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아, 이과를 가야 되는구나 정말. 근데 사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조금씩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어머니들이 잘 지켜보시고 꼼꼼히 체크해 주셨다가 그 학년 고민할 때 뭘 하고 그리고 중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로드맵을 저희가 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확실히 융합의 시대라고 막 전 세계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멘토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제가 이제 문과에서 이과 쪽으로 융합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세대인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저의 멘토가 사실은 대부분 어머님들 아시지만 이제 보통의 멘토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나 가족 큰 행사의 모임에 이제 이렇게 가면 엄마나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구 오빠 누구가 오는데 사촌 오빠 뭐 이렇게 오는데 그 오빠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가서 질문을 많이 하고 오빠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빠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좀 물어보고 하고 막 뒤에서 등 떠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좀 늦게 나셔가지고 늦게 보셔서 그 오빠랑 10살에서 한 12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완전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 자꾸 등을 떠밀니까 제 어린 제가 가서 그 오빠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쑥스럽게 뭐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 할 거야. 그래 그럼 오빠 한마디 해요. 열심히 해라. 그게 다예요. 아니 엄마는 오빠가 자꾸 나보고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안 돼. 뭘 열심히 하라는지 답도 안 주는데 왜 나 창피하게 자꾸 등을 떠미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던 어머님이 조금 고맙더라고요. 저희 이제 저의 멘토는 저희 사촌 오빠예요. 고모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융합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지금은 그분은 정말 너무나 유명하시죠. 사실은 이분은 이과 쪽에서 이제 약간 문과를 융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상공을 나와서 이제 미국의 UCLA 가서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잡은 게 예측 통계예요. 그래서 이제 forecasting 해가지고 예측 통계를 해서 이제 그걸 우리 주가에 예측하는 것들, 기업이 예측하는 것들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분이 카이스트의 지금 테크노 경영대학원에 경영학과에 계시지만 이분은 예측 통계 수학을 잘하는 그쪽 분야인데요. 그래서 전덕빈 교수라고 그분이 저보다 한 10몇 살 위인 오빠인데 그분을 제가 꾸준히 대학 때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뭐 하는지를 계속 검색을 해요. 바빠도 못 만나죠 당연히. 아주 중요한 행사 가끔 만나요. 그러면 이분이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이분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트래킹을 합니다. 뭘 최근에 하는지 뭐 하는지 지금도 이분이 뭐 하는지를 봐요. 이분이 요즘 많이 이제 논설을 쓰는 게 이제 요즘 시대의 빅데이터 과연 어떻게 써야 되나. 사실 빅데이터를 많은 것들을 내모는데 그 중에는 이분이 생각하는 건 쓰레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뭐 검출된 무슨 정보 하지만 그 정보도 골라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적인 어떤 데이터를 어떤 예측을 만들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요즘의 생각이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도 제가 언어학을 했지만 저는 응용 언어학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이제 시대가 이런 쪽으로 올까 하고 갈아탔어요. 저희 후배들은 지금 다들 네이버 쪽에 근무하고 있어요. 또는 이제 다음 카카오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게 전산 언어에서 전산 언어로 간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산학 쪽을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대전에 가서 같이 팀을 이뤄서 연구도 많이 하지만 전산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말씀 드리겠죠. 죄송하지만 저희 교수님들은 야 공돌이 들어왔다 이래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언어학을 공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이론적인 베이스를 전산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들 제 후배들이 지금 나이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머님들이 그런 융합의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초등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전진홍 원장님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멘토링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것들을 어머님께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대치동에 있는 상위권 학원들을 분석을 했어요. 제 학생의 경우에요. 케이스 1, 휘문 중입니다. 영어 강남 탑이에요. 다 찍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토플 중심 수업으로 해서도 토플도 탑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의대가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쫙 탑을 5학년 때까지 찍고 영어를 확 넘깁니다. 그래서 KMO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붙었어요. 지금 코피 터지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휘문중은 아시다시피 1학년은 자율학기제는 2학기 기말고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학교에서 하나도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다. 뭐 하고 있니? 하고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엄마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쭉 미드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미드만 쭉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보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엄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문법 그쪽이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grammar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문법에 대한 걸 의외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상담해서 어머니 얘 문법 공부 안 했냐? 얘 공부했어요. 유명한 원장님하고 문법할 때 그때 잘했는데 왜 못하죠? 나는 우리 애가 못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어머님이 좀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서 막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야이씨 이러고 어머니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문법을 그냥 암기 위주로만 그때 그냥 암기로 막 해가지고 선생님 좀 잘 풀었는데요. 근데 사실 문법은 2학년의 문법 중심은 정보가 아니라 펑션 중심이야. 기능 중심이거든요. 그 기능 중심이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다 문장의 펑션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계신 어머니 있고 케이스 2, 대원국제중 정규 상위권이에요. 이 친구도 뭘 공부했나? 토플 중심으로 했어요. 팍 올림피아드 시험 보고 나 의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두 아이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이 나오죠. 언니 토플을 공부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상담해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토플로 옮겨서 이제 갈아탔다 해서 우리가 일명 미국 교과서를 하다가 이제 토플로 갈아타서 했는데 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토플을 너무 일찍 시작하시게 되면 영어에 대한 감만 많이 하게 됩니다. 감으로만 계속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성에 대한 걸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정확성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가 되는데 그 다음 vocabulary, grammar, writing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잡은 건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는 거는 토플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목적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미리 토플로 무엇인가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친구는 불용중이에요. 이 친구 여자친구 리턴입니다. 이 친구 정교 상위권이요. 과감하게 저에게 와서 성적표를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영어를 깐다고 하죠.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닌 이 아이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목이 평균이 98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권이죠. 이 친구 빅3 모두 경험했어요. 네, 이제 이 친구도 결국에는 문과에서 나는 이과를 전향하겠다. 여자친구도. 아직 무엇을 할지는 결정은 안 했지만 내가 수과학을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목표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역시 빅3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친구가 1학기 때 엄마가 한번 가봐라 하다가 그렇게 안 왔어요. 동생만 다니고 있는데 엄마 나는 굳이 영어 필요 없잖아. 내가 왜 다녔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공부를 또 잘하기 때문에 얘가 신경질을 확 내면 어머님들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얘가 1학년 2학기 때 그럼 한번 내가 문법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가요. 그 이후로 100점을 못 맞았는데 2학년 들어와서 내리 100점을 찍었어요. 1학년 중간 기말 지금
이제 2학기 다시 중간이 끝나죠. 내리 100점 스트레이트로 쫙 뽑았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번에 시험 봤니? 시험지 꼭 가져오죠. 저희는. 그럼 다 복사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 부분 헷갈리고 이 부분이 왜 헷갈렸는지까지도 저희가 다 오답 처리를 해요. 네가 다음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치동의 빅3 다들 가보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대치동에 이제 영어학원에 빅3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라는 안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 다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진로가 어떻기 때문에 이 학원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빅3 학원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들도 다들 공감하는 리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내공이 100단인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뭐 전문가 못지않게 학원 분석들을 쫙쫙쫙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ILD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과서 선행이 워낙 강하다. 그래서 이제 학생 혼자 시험 준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이 옆에 붙어서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희생을 하든지 아버님이 희생을 해서 주말을 포기하고 시험 준비를 해주시는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직접 와서 상담하시는데 이제 거기 그만두려고요. 왜 아버님? 저도 이제 살아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제 주말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엄마가 이제 와이프죠. 애 엄마가 저한테 제가 좀 영어 하니까 이제 맨날 주말마다 애 숙제 봐주라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돌파하냐. 영어를 마치 암기 과목처럼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렉스킵. 이제 리턴이 가장 많은 학원 중에 하나죠. 근데 원장님이 무서워서 숨죽여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 책임은 학생이 알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렉스킴이 이제 한참 했을 때 저희 학원에 이제 막내 때 큰 형이 여길 다녔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상담 좀 가능할까요? 근데 왜 속삭이세요? 일단 들어와 달래요. 뭔가 했더니 우리 큰애가 얘가 상위권인데 렉스킴을 5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다녔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 우리 애는 내신이 70점대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빨리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만 거기서 빠지면 우리 애가 그 상위권 아이들 친구들하고 다 같은 친구인데 우리 애가 상위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거 인정 아직 못하거든요. 그 인정 못한 아이는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뼈저리게 그냥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님들이 영어를 영어답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게 사실 학교 시험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고 70점대는 이게 뭔가 굉장히 문제가 갭이 심하잖아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어머님의 자존심과 아이의 자존심이 결국 이 아이의 고등학교를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더 자신감을 확 떨어뜨리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됐죠. PI, 리턴이 많습니다. 청산유수, 근데 어머님들 많이 얘기하는 게 아무 말 잔치. 네. 숙제 결코 적지 않다. 근데 라이팅은 절대 안 고쳐준다. 글쎄 영어 실력 항상 발음 중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왜냐면 제가 이 빅3를 다 거친 친구들을 6학년, 7학년과 6th grader, 7th grader, 8th grader 다 만나봤거든요. 계속 많이 만나봐요. 심각해요. 청산유수 맞습니다. 근데 그래머 하나도 모르고 라이팅 하나도 잘 못 써요. 정말 기본적으로 실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다닐 수 있는데 근데 즐거움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사실 이 자신감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학원에 이제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머님들이 리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그 리딩에 대한 자신감은 이해력만 아니라 그게 사고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고력은 나중에
분석력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딩이 사고력 분석까지 가능하냐 그 시점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부터 조금씩 계속 문장 중심의 문법을 많이 해서 그게 라이팅으로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은 문법대로, 라이팅은 라이팅대로 이분법적인 이제 수업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내가 배운 그래머가 라이팅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나의 스피치 실력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요것들이 갖춰주시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초등 영어는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됩니까? 라고 보면 핵심적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이 사고력으로, 사고력이 분석력으로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 교과서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미국 교과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쭉 그 선행해서 대충 풀고 지나가는 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미국 교실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수업처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미국 교과서를 경험한다면 grade 4부터 5까지는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4, 5만 해서 중학교를 어떻게 가요? 지금 제가 방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빅3를 찍어놓고도 1년 놓으면 그냥 내가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7학년, 8학년 것까지 해본 친구들이에요. 보캡도 마찬가지고 다 만나보면 그럼 뭐합니까?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확 놓는 것보다는 제대로 꼼꼼히 해서 4, 5를 한 아이들이랑 그렇게 쭉 나갔다가 확 하는 아이들 결국 같이 만나요. 언니. 7, 8학년에서 비슷하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들볶지 마세요. 선행. 우리 3학년인데 5학년과 하고 4학년인데 6학년 하고 4학년, 5학년이면 한 7학년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볶지 마시고요. 꼼꼼히 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영어 독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픽션과 non-fiction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리딩만 하면 안 되고 두 개 다 골고루. 그리고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법을 배웠다 하면 그게 쓰기로 바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센텐스 중심의 쓰기 중심으로 문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라이팅으로 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번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초등 영어 로드맵은 저학년은 고학년 나눠봤어요. 언니. 미국 교과를 1에서 2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이라 하면 제가 1학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1학년 중심. 지금 왜냐면 예비초 들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2학년, 3학년은 이 다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많은 학원들을 이제 테스트도 보시고 그리고 테스트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러세요. 근데 몇몇 학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비초 1학년은 3.1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학원 들어보셨죠? 거기에 솔깃하시죠? 솔깃하시면 첫 버튼 잘못 끼우시는 거예요. 저도 제 가족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다 미국계 학교, 프랑스계 학교 다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학년 때 선행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행은 언제부터 조금 하는 게 낫냐면 뭘 알아야 선행을 하죠. 그죠? 물론 영어 유치원에서 많이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외국인 학교 친구들도 자기 학년 거 하는데 그걸 굳이 3학년 걸 넣어서 막 시켜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아이들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 이게 받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지력이나 그 다음에 사고력이 같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3.1까지는 커버가 돼 3.2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4.1 가면요. 거의 4.1에서 대부분 10의 9은 포기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화살을 어디로 돌려요? 학원으로 돌려요. 난 미국 교과서 가르치는 학원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선택은 어머님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3점이니까 잘하니까 우리 아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안심하시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3.1로 시작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최대치 우리가 선행이라 하면 1학년이면 2학년 2.2 저도 2.2 시작 많이 해봤거든요.
모든 영유의 2년차, 3년차 해봤거든요. 2.2도 초반은 어느 정도 해요. 후반에 가서 거의 다 망가져요, 아이들이. 이건 망가진다는 얘기는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가르치는 수업을 해봤을 때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발 망가뜨리지 마세요가 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교과서 선행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 다양한 영어 독서 토론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꼭 라이팅을, 내가 리딩을 3점대를 해요 언니? 그럼 라이팅도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어야지 이걸 제대로 했다고, 소화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균형이 맞았다, 정말 똑똑하다, 라이팅까지 된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이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리딩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은 미국 교과를 4부터 6, 그리고 이 친구들의 중요한 거는 어휘의 정확성이에요. 암기로 어휘를 하는 게 아니라 어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단어가 어떤 품사고 어떤 품사에서 문장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 문법과 라이팅의 확장이 어휘의 정확성과 함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암기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대로 내가 이해한 걸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저의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 이스페셜리스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교 수업을 제가 이제 늘 목표로 삼는 건 실제 미국 교실처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를 가져다가 한국식으로 가르쳐버리면 역시 문제풀이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또는 해외로 유학 가는 친구들, 다시 리턴이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친구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늘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학교, 여기 국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이런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과 늘 데이터를 공유를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수업은 아이들이 이렇게 미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저희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의 특징은 첫째가 다녀요, 그럼 둘째가 다닙니다. 둘째가 다녀요, 그러면 셋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넷째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셋째에서 넷째까지 제가 가르쳐 봅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동생한테 추천을 해주는 학원, 또는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생이 언니 오빠한테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 학원이 저희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 너무 힘들게 했는데 4학년을, 그리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자신감이 폭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 케이스도 있고 다른 학년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칭찬을 잘 받고 자신감 너무 잘 얻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전화 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우리 큰애는 대지동에 있는 빅3 있다 다니고, 둘째는 여기 다니다 갔는데 큰애보다 얘가 더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건 뭐죠? 근데 저희가 가르쳐서 보내는 거는 꼼꼼하게 해서 가르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걸 선생님이 되게 많이 칭찬을 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리턴이 같은 경우도 갔다가 한국에 와서 잘 또 내가 영어를 실력을 닦았잖아요. 그럼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 제대로 가져가면서 한국 스타일로 전환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는 게 저희 학원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반에 맞춘 수업들을 저희가 많이 진행해요.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중고감, 의대준비반 이렇게. 이 친구들은 모든 걸 섭렵한 다음에 와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영어를 시간 대비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효율성을 가장 가치 있게 따지거든요. 효율성을 가지고, 선생님 저희 팀 수업입니다. 주일에 3시간, 4시간 해결해 주세요. 영어는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 아이의 특징에 맞춰서 쫙 잡아서 해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이런 모든 데이터가 집약이 된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맞춤 수업이 컨설팅이 탁탁탁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만 가르치면 그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정말 키워주고 완성해 줄 수 있는 학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뭐 커트라인 몇 점 탈락 이런 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는 이런 아이들은 뭐 몇 점 탈락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요. 사실 이 학원에 몇 점으로 붙었고 떨어졌고 보다는 점수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력 있게 제대로 나의 아이들의 실력을 끝까지 완성해 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목표는 저희가 이렇게 사고력 통합 수업 모델을 하는 게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교과서 리딩을 잡으면 그걸 아까 말씀드린 이해, 사고력, 분석, 토론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문법의 정확성, 종합 창작까지 해서 스피킹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리스닝으로 들으면서 서머라이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자기가 마지막 완성할 수 있게 이게 한 리딩 안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교과서를 요것만 하고 라이팅 교재는 또 따로 하고 스피킹 교재는 또 따로 있고 리스닝 교재는 또 따로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면 통합형 사고력이 아이들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재를 보셨을 때 하나의 리딩 수업이 이렇게 다 통합 수업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미국 교실에서 하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통합 수업 모델을 골고루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저희 수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카데믹 스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력이 분석, 종합, 창작, 평가까지 갈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스페셜리스트의 이제 지향점을 좀 많이 높여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블룸스 텍사노미를 많이 쓰는데 이 블룸스 텍사노미는 미국에서도 좀 잘 나가는 디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 분석, 종합, 창작력을 가장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수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학생관리 시스템은 리딩은 원어민 수업이고 라이팅은 제 수업이에요. 저희는 제가 관리합니다. 원장님 바쁘세요. 저 바쁜 거 맞고요, 언니. 어떻게 안 바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 수업을 안 하면 제가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얘를 오늘 못 보고 가면 제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님하고 상담도 이제 정기적으로 좀 길게 하지만 자주는 못하고요. 정기적으로 길게 하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해 주는 게 저희 특징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많이 봐야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못 보면 그냥 늘 똑같은 상담이 돼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상담해서요?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면 상담하다 나중에 어느 날 했는데 시험 성적 안 나와. 선생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못 해주시잖아요. 그죠? 저는 다 답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가장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업 참여 태도를 많이 봐요. 저희 과제 수행 정확성 이런 거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성적 관리는 레슨 테스트,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 vocabulary, listening, writing 같이 들어가고요. 빅 테스트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 관리는 6개월 단위로 이 빅 테스트를 통해서 3개월 단위는 단위평가 지표라고 하는데 이 단위평가 지표가 어디서 오겠어요? 이 태도와 과제 관리, 수행 능력 정확성에서 와요. 요게 잘 돼야 빅 테스트 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전진호 원장님하고 준비한 거는 저희 커리큘럼은 일반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번에 특별히 MSG랑 준비한 부분은 융합 프로그램이에요. 이 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강사 관리 시스템은 경력 있고 전문성 있는 강사, 원어민 교포, 바이링구얼, 체계적인 강사들. 제가 사실 미국 교과서 에디터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터처 수업을 어떻게 한국에서 가르쳐야 되는지를 선생님, 이제 원장님, 한국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 트레이닝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사는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똑같이 못하면 좀 제재를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해고도 많이, 실력이 안 되면 해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사들의 능력을 좀 많이 보고요.
융합과정 강사를 제가 특별히 요번에 초빙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아이빌리그 출신 전공자였어요. AP 수업이 가능하세요. AP라는 건 이제 IB랑 AP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뉴욕 유니버시티 졸업하셔 뉴욕대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이중 복수 전공이세요. 예. 그리고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졸업하셨고 여기는 이제 아이빌리그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대학이에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도 Science in Psychology 전공했어요. Science in Psychology면 Psychology도 하지만 인지과학도 하는 거예요. 브레인에 관련한 사이언스와 그 사이콜로지 접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cognitive science라고 하는데 저도 이쪽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께서 이 수학, 과학을 영어로 하는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저학년을 위해서 또 해주실 거예요. 당연히 고학년 AP 수업들도 하시지만 이분들이 특별히 그 부분 전공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그 외의 선생님들은 당연히 계시죠. 헤드 티처나 리터처 전공 선생님들 계시고 그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전공자들 저희가 따로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이제 10월, 11월 하고요. 테스트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배정이 11월에 한번 있고요. 2차가 12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예비 초등을 위한 영어 교육 로드맵을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진영 원장님께서 예비 초등을 위한 과학 또는 수학에 대한 거 로드맵을 잘 짜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에 네, 함께 공동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저기 일단은 한 가지 먼저 공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여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게시물 중에서 어머님들 그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일단 수학하고 과학하고 영어에 대한 부분 테스트 날짜가 10월 28일하고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2차는 백그로데이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기억하시기가 좀 쉬우세요. 11월 11일 11시입니다. 일단은 어머님 자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 들으셨죠? 이제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교육 이야기하고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이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간에 배우고 있는 기본 과목 영어 외에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뗄 수 없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들 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셔서 집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또 과학은 또 와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중에 자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수학이요? 초등학교 기본 4학년까지는 언어의 유창성이 곧 영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는 아이가 영재라고 판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들 무슨 검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 상위 몇 %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머님들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대치동 애들의 80%는 그 상위 몇 프로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왜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언어 유창성 검사를 하면 상위 퍼센테이지가 안 나옵니다. 이유는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말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체크는 못 하시지만 수학 문제에 대한 풀이 체크는 꼭 하세요. 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저한테 그 영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는지 로드맵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재원을 보내시려면 언어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애들이 책을 갖다 읽을 때 많이 읽으면 그 영재발급단 같은 데 나오는 애들 보면 10,000권, 뭐 20,000권 이렇게 읽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책을 갖다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정말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자, 대치동 애들이 어머님 한 가지 낭패를 본 2016년도에 사건이 있어요. 인서울 한 대학교에 애들이 2월 달에 불합격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1226명입니다. 네, 왜 취소 통보를 받았냐? 책을 읽었는데 책에 대한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힐 때 그 아이들이 똑같게 적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체 불합격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일까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책의 내용을 해서 싹 얻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CTRL 해서 붙인 그 내용이 아이들을 불합격 취소 통보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에 대한 제목만 실리도록 되어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실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비 7세 예비 초1 아이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갖다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예비 7세 어머님들은 사실 예비 초1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조금 답이 더 쉽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르죠 어머님?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제가 항상 띄워놓는 건 지금 어머님들이 7세에 자녀분들을 두신 어머님들이시지만 지금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6학년이 끝나가는 졸업 시점이 되면 어머님들의 모습이 지금 이어갔지 않을까. 저는 어머님들이 이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다니시다가 졸업 때 오시면요, 어머니 좀 심한 경우에 검버섯이 생기시는 거예요. 네, 정말 심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들을 볼 때 이게 어머님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어머니 안 돼 보여요. 자기의 꿈은 어디로 가고 오직 그 애한테 올인을 하는 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매번 보여드립니다. 자, 어머님,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숫자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숫자일까요? 자, 이 숫자는 말이죠, 어머님, 25억 2288만 초라는 이 숫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삶에 있어가지고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는 시간 중에 수학을 과연 얼마나 할 건가 물어봤더니 모든 수학자가 대답하기를 평생 수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을 다 수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학 공부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비중을 갖다 드려야 되는가? 자, 이걸 계산을 해보는데 그래도 대치동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서가형에 가는 친구들 올해 3명의 수학 공부 시간을 초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에서요, 인생에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어머님 가장 많은 시간을 갖다가 연산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고등의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쳐도요, 연산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애들 그 신경을 쓰실 때 여기는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어디부터 신경을 쓰냐면 여기 아니죠, 어머니. 오직 여기를 신경 쓰죠. 네, 왜냐면 각 학원들이 다 있지만 일단 사고력 기준으로 가는 C학원, 그쵸?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달리는 초등학교 2학년 수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B학원. 네, 근데 거기 있는 학원들을 보내서 걔네들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그거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나요? 걔네들은 어머님 할 게 없어서요.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수원을 계속 돌아요. 수투를. 그러다 보면 4회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를 어머님 4회전을 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죠. 어디를 해야 되냐? 중등과 초등에 대한 바탕이 확실히 되어져 있는가를 일단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수포자가 생기는 게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서 덧셈 뺄셈의 연산 자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중등의 방정식이 안 될 때 수포자가 생깁니다.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 중학교 때 아예 수학을 손 놓는 아이들 아이들 여기 강남권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강남권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준법을 몰라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해서 아예 수학 자체를 중학교 때 손을 대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 강남권이니까 사실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어디다 초점을 맞추실 건가요? 얘네들 서가형이니까 이 자료는 어머님 되게 독특한 자료이면서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예요. 네, 연산? 어머님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제가 자꾸 가리고 있는데 자꾸 보시면 어머니 곤란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연산에 어머님 초등학교에 한 1, 2년 정도 3, 4학년 때까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애들이 보통 연산을 하다가 이제 잘 못해서 오는 경우들은 유형별로 공식별로 이렇게 외워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를 디귿자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U자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 애들이 그 자릿수가 높아지거나 이제 그 자릿수에 대한 부분들을 못했을 때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산은 어머님들이 쓰실 때 그 기적의 연산법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기적의 연산법은 어머니 효율을 높이려면 교재를 1권부터 6권까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적의 연산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시계가 필요해요. 네, 왜 그거는 페이지를 문제를 갖다 줄 때 반드시 풀었는가가 아니라
몇 초에 풀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적의 연산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실 때는 옆에다가 반드시 타이머를 꼭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이밍 훈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적의 연산법을 통해서 연산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아이들이 보통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면 연산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나 이런 데서 설문을 갖다 하다 보면 가장 어렵다는 과목들이 1, 2학년들은 수학이에요. 예, 그리고 국어. 영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네, 어디에도 없어요. 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네, 여기서 수학이 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근데 이 비율에서 어머님, 왜 사회가 갑자기 두 번째로 올라왔는지 아세요? 3, 4학년 때부터 어머님 뭐가 생기죠? 역사 체험 시간들이 많아지죠.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 급관심이 생기면서 사회에 대한 과목의 이슈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좀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한국사 공부를 벌써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회가 조금 재밌어질만 하는데 갑자기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3, 4학년까지 모두 다 했을 때 연산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연산이 잘 안 되니까 약수배수 영향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수, 소수 영향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이 잘 되어야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도형 어렵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보는 능력들이 요새는 탁월하기 때문에 공간 어렵다는 얘기 안 합니다. 자, 어머니 이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지금 현재 입학하는 아이들이 진도에 급급해야 할 때는 어디에 지금 신경 쓰셔야 될지 아시겠죠? 연산이 제대로 잘 되어져 있는지를 꼭 다짐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머님 자녀분 혹시 구구단 외우나요? 아직? 어머님 자녀분 몇 단까지? 제가 다 외운다고 하면 제 애들의 기준으로 해서 19단까지 다 외우나요? 12단이요? 높죠. 그것도 12단까지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어머니 혹시 자녀분 몇 단까지? 10단. 네, 보통 9단, 10단, 많으면 13단까지 외우게 돼요. 학원들을 다니면 13단까지는 시키더라고요. 13단이 제일 어려워요. 애들이 할 때. 근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할 때 그 애들 9, 9단을 갖다 외울 때 그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순서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난도를 갖다 고려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어머님들 한번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2단부터 시작하고 5단. 그 다음에 약간 난도를 고려하면 4단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배수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효율성이 좀 있죠. 사실은 9단까지만 잘해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자릿수를 갖다 외우게 하는 건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 대한 곱셈 때문에 그러는데 어머님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될 거는 1학년들한테 어머니 곱셈을 시켜보면 곱셈을 외우잘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나눗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피드백 할 때 곱셈에 대한 피드백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나눗셈에 대한 피드백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눗셈에 대한 부분이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분수나 소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 수학을 3, 4학년 거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 4학년에서 나눗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중학교 1학년 대수 파트의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잘 할 때 여기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학교에 그대로 올라가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원하지 않아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요새는 정말 높은 수준을 갖다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달리지 말라고 해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님들의 약간 유형을 좀 나눠봤어요. 선행에 올인하시는 분, 그리고 현학년 진도를 지키시고 싶은 분,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시고 싶은 부모님, 자, 그 다음에 반야, 타이밍을 포착해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머님 1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님은 다 불화쟁이에요. 치동에서 어머니 이걸 손을 안 대면 저는 제 입장이 뭐가 돼요. 자, 2번 하시겠다는 분. 어머님도 불화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시겠다는 분. 이게 많아야 되는데 강남은 절대적인 이 수치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불화쟁입니다. 자, 네 번째 어머니 타이밍을 포착하시겠다는 부모님. 네, 두 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좀 여유가 되시면 아예 여기로 보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유는 사립초등학교 갔을 때 애들의 생활기록부가 정말 휘황찬란해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때 놓치면 대형국제중이나 청신국제중 아예 보내세요. 왜 보내냐면 어차피 어머님 찍기잖아요. 네, 근데 걸리면 애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 그 어머님들이 중학교를 대형국제중하고 그 다음에 청신국제중을 보내는 거는 여기 있는 대청중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 내신이 쉽습니다. 그리고 대원국제중에서 원하면 대원고등학교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상위 7명만 올려보내는 것이 40명까지 바뀌었다가 지금은 전체 애들이 원할 경우에 올라가는 걸로 형태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원국제중에서 대원외고를 넘어갈 때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쪽을 선택하신 어머님들은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머님 마음속으로라도 선택을 하셨으면 제가 전체적인 이제 좀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이 도표는 2015년도부터 쓰던 도표예요. 근데 왜 2015년도부터 쓰던 도표를 지금 가지고 나왔느냐? 2015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왜? 과정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애들을 갖다가 한순간의 수치, 한순간의 대회 결과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게 더 심해요. 더군다나 영재원에서 GED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학교 선생님의 권한이 20점으로 강화가 됐어요. 지금 10점이 아니라 20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권한이 강화가 되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선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계속적으로 봐오면서 이 아이가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는 아이들을 합니다. 근데 올해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쓰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천서를 갖다 들이밀었을 때 그 추천서에 대한 부분을 아무 말 없이 써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네, 초등학교는 아직 그 물결이 안 타지만 올해 중학교의 완전 이례적인 변화는 추천을 못 해주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그 아이들의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 공부는 해왔지만 절대적인 두각이 없는 경우는 그 안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도 어머님 이제 뭐를 할까요? 학교 인원 10%로 제한했잖아요. 대도나 대치는 모든 아이들이 다 거기에 쏠려요. 근데 10%로 제한하게 되면 한 학년당 애들 반이 들어가야 8명, 더 적게 들어가면 4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올인하게 되면 한 100명 이상이 올인하는 그 대회에, 그 시험에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초반부터 알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산만하면 자기소개서로 제출할 때는 사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 서울교대 시험 문제 어머님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왜냐면 3학년이 본 시험지나 6학년이 본 시험지나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6학년에 대한 그 학습 수준을 못 따라가면 애들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보나 마나인 거예요. 근데 고려대는 작년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어머니. 네, 문제가 똑같아요. 이게 올해 답습을 하고 왔으면 고려대는 아이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그만큼 훈련이 돼서 갔을 테니까. 자, 근데 왜 과정이냐? 한양대학교도 그렇고요, 교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도 그렇고 모두 다 과정 중심의 문제 해결력 부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그 아이들 서가형이나 이런 상위 학교들 랭킹되는 학교들이 아이들 선발을 할 때 2차 시험에서 아이들 선발되어진 것 중에 성적으로 우선순위를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캠프에서 과정을 얼마나 설명히 지속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세졌어요. 그래서 경기과형 준비하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캠프나 이런 것들 준비할 때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과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뭔가의 창작물, 아이디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해보면서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은 공부 시간하고 비례일까 반비례일까를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내놓은 건데 소수점 반올림했습니다. 내림하고. 근데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애들은 4%밖에 안 돼요. 근데 불행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부 시간에 대해서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96%입니다.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는 법을 딱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요새 아이들은 학년이 점점 어려질수록요,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 말고 공부를 하려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아주 훌륭한 친구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야, 너 어제 뭐 했는데 그렇게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어제 제가요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보니까 12시가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5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다가 2시간 자고 왔어요, 선생님. 네.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님 그 하루가 아니고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머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님은 어머니 편해요. 네. 왜냐면 애가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학원이 어머니 2개밖에 없어요. 네. 저희하고 다른 학원. 네. 그러니까 그 학원밖에 안 다니는 애가 자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수학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게 못해서가 아니고요. 문제를 갖다 자기 이 풀어보는 것들을 아주 점검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올해 3학년 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 3학년 아이들이 있으신 자녀분들은 어머님들이 노출을 그만큼 안 시킨 거예요. 어디에? 그룹에. 자기 애들은 자기 애들만 소중한 거다라고 해서 집에서 절대 꽉 묶어둔 팀으로만 움직이는 엄마들은 절대 그거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 자녀분과 초등학교 3학년을 둔 자녀분들이 있는 집은 대박이다라고 합니다. 왜?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요. 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걔네들은. 하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4학년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근데 올해 지금 1학년들이 약간 그래요. 약간 3학년들 같아요. 근데 기대가 돼요, 7세들. 네, 근데 어머님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공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행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나중에 후차적인 부분입니다. 네, 왜 후차적인 부분이냐면 여기서 이 행복감을 주는 건 책이 아니고 본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의 그 희열감이 행복감을 줘요. 근데 왜 어머님들이 문제집에 자꾸 문제에 손을 대세요? 네, 이 얘기는 문제집에 어머님들이 풀어주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 분명히 애들 글씨 같은데 이쁘긴 한데 엄마 글씨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친구가 한번 혼을 나요. 왜? 이 글씨는 네 글씨가 아닌데? 너는 글씨 못 쓰잖아. 근데 글씨가 깔끔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엄마 글씨인 거예요, 엄마. 숙제를 어머님 대신해 주라고 어머님 계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 시간을 차라리 보내세요. 아이들 학원에 맡겨놓고 집에 가서 밥을 하시든 아니면 커피를 드시든 영화를 보고 오시든 하세요. 근데 애들을 학원에 맡겼으면 그만큼 학원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 숙제를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수행평가를 어머니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머니 애들끼리 모여서 수행평가 하러 가겠다고 하는 아이가 정말 고마운 아이입니다. 네, 왜냐면 걔네들끼리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면 어머님이 수행평가 학원을 알아보러 일주일 내내 뛰어다녀야 돼요. 하실 건가요? 하실 거예요, 어머님? 안 하실 거죠? 네. 근데 어머님 3년에 한 번 보세요. 네. 또 3년에 보시면 어머님이 뛰어다니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머님 왜 생겨나냐면 자꾸 수학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레벨하고 수준만 올리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얼마 전에 강남 아이엘리에 강남 엄마라는 사이트에 아이엘리하고 에디슨 학원의 그 비교치가 떴더라고요. 에디슨은 저희 학원 옆에 있던 학원이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 왜냐면 그 아이들이 많이 흡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엘리에 이제 거기 가서 잘 되셨다고는 들었는데 비교치가 어떻게 나냐면 아이엘리 일반과 에디슨의 탑반에 대한 비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그 어머님의 고민에 글을 한번 남기고 싶었는데 제가 댓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왜? 학원 관계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왜냐면 일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숙제가 너무 많고 애가 영어 공부가 진저리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어는 공부가 재밌어야 영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나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재밌는 데를 찾아가요. 어머님 왜 트윙클을 6개월씩 대기를 시키는 줄 아세요? 영어만 잘 가르쳐서 안 그래요. 트윙클은 어머님 영어를 어머님 팝송처럼 가르쳐요. 노래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 가면 심장이 막 뛰어놀다 와요. 저희 아버지 제일 힘들었던 데가 미래탐구 했을 때 겨울왕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당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떼창이에요. 1번에서 하면 정말 그때는 한 그거를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모르던 노래까지 저도 같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든 학원이 봤더니 트윙클이에요. 이게 걔네들 지금 어머님 드러나지 않는데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도 매우 잘합니다. 애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머님 꼭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가 딱 이렇게 하는 건 어머님들 어깨이고요. 애들 어깨는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준에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속도를 정말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로드맵을 어떻게 가느냐? 자, 어머니 왜요? 왜요? 네. 제가 재밌다고요? 제가 오늘 잘 보면요 살짝 안경을 벗으면 박명수 같아요. 근데 잘 이렇게 또 쓰면 약간 이승철도 비슷해요. 한달 잘하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어머님 이 로드맵 상담을 가면요 대부분의 초등 저학년학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달려라. 네, 지금도 달려야 영재고 간다. 근데 저희는 어머님 제가 여기 미래탐구에 오기 전에도 그렇고 MSG 이거 할 때도 그렇고 종합학원에서는 보통 6학년 겨울방학 10월달 들어가기 직전부터 시킵니다. 그래도 영재고하고 외고하고 자사고 민사 다 보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단과학원은 이렇게 달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참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니 이렇게 달렸는데 어머니들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을 못 보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12년의 보상은 어떻게 받죠? 12년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면 15년, 16년인데. 네. 지겹습니다, 어머니. 네. 선행은 가장 적당한 수치 2년입니다, 2년.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2년. 근데 이 달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기본형이 이렇게 돼요. 이게 어디 모델이냐? 네, 브레너스 앞 버전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보통 애들이 할 때 약간 조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초삼 때 한번 찍으세요. 네. 네, 초삼 때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KMO를 갖다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번에 올해는 이 KMO가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면 이 영재고 입시에서 중3이 안 봤어요, 시험을. 퍼센트를 주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 퍼센트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상, 옆에는 음상, 뭐 동상, 한 반이 다 맞은 반도 있어요. 그럼 그 학원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야. 이렇게도 달려가죠? 근데 이번에 실패한 학원도 있어요. 어디? C학원. 네. 왜 C학원이 실패했을까요? 초등학교 애들은 KMO를 상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적죠. 초등학교 때 그 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C학원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중등 애들은 C학원에 가면 안 돼요. 왜? 중등의 정통판은 어디죠? M솔이에요. 네, M솔이에요. 그래서 초등 버전보다 중등 때는 M솔을 딱 가서 거기서 트레이닝 받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제가 왜 M솔, 저희 그 10년 전에도 M솔이 탑이었고 지금도 중등은 따라올 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로드맵과 그 시스템은요, 누가 어느 선생님이 배치가 되더라도 거기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연연히 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마무리해도요, 결과 나올 애들은 나와요. 근데 안 나올 애들은 안 나옵니다. 이유가 어거지로 하는 것과 재미로 하는 것,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어머님 자녀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머님, 애가 점점 표정이 굳어가고 발표를 잘 못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과학 쪽, 이과 쪽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될 건 영재고입니다. 그 아이는 절대 영재고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프리엠테이션 안 되고 수학에 대한 부분에 집중학습만 되는 애들은 과고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밝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항상 재밌어요. 걔는 무조건 영재고 가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하더라도 아이가 소화를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힘들죠.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하나고는 자사고 타입 중에서도 과고 타입에 가까워요. 근데 용인해고는 영재고 타입에 가깝습니다. 왜? 국제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을 할 때 이런 로드맵을 갖다가 어머니 그리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로드맵을 어머니 단축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보다 애가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1년 안에 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원촌에 지금 현재 전교 1등인 친구가 있습니다. 원천 중학교에. 그 친구를 대치동에서 처음 가르친 친구인데 걔가 원천 중학교에서 올 A가 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졸업할 애들 중에. 그 얘기는 뭐냐? 내신을 그동안 애들이 다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 A가 그 친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신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특목을 안 가면 상관없지만 특목을 갈 친구들한테는 이 5대 2라고 하는 기준이 5과목만 되지만 보통 자살해 가는 애들은 은밀체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할 때 5대 2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어머님 매진한 거예요, 공부에.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님 어떤 아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엄마 카드를 가지고 가서요. 8개월 되는 해, 즉 6학년 8월달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 수투를 끝낸 아이입니다. 중1과정부터 8개월 동안 3개년하고 수원 수투를 다 끝냈어요. 네, 어떻게 끝냈느냐? 엄마 카드가 어머님이 딱 그 어머니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무서워요. 어머니 왜요? 이렇게 이게 보여주시는데 그 띠링 이렇게 찍혀요. 수학학원 긁는 소리예요. 누가 긁냐면 애가. 네, 근데 그게 긁는 거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가 학원을 다니려고 새벽 2시까지 어머니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근데 걔가 왜 그랬냐? 걔 어머니 꿈이 있어요. 연대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연대 심리학 대학원까지 해서 자기는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잡으려면 수학을 조금 더 잡아도 자살을 가는 게 맞아요. 대원해보나. 그래서 알려준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도 뿌깃뿌깃하게 거의 달아가요. 그거 종이 한 장 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지거든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어머님 그 아이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하늘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네, 왜? 하늘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가서 본인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대학을 여유 있게 가기 위해서. 네, 네, 영종도에 있는 하늘고등학교입니다. 네, 영재고를 가도 돼요. 근데 왜 영재고를 안? 근데 아니요. 여기서 어머니 그쪽까지 다닐 거예요. 거기 어차피 기숙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아이 목표가 내신을 좀 상위권 아니죠. 네, 생활기록부죠. 생기고. 네. 지금 모든 대학가에서 가장 생활기록부가 아름다운 학교가 하늘고등학교입니다. 모든 입사정들이 최고라고 딱 엄지손가락을 척 해주는 데가 하늘고등학교입니다. 영재고나 이런 데는 2014년도에 130명 가까이 되는 애들 중에 서울대를 11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2015년도 올라오더니 70명으로 줄이겠다고 딱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6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어머님 자녀들한테 5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어디보다 못하는 거냐? 용인외고보다 못한 거예요. 용인외고는 아름다워요. 왜? 수시 49, 그 다음에 정시 49예요. 수가 여기 이 수시하고 정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 있는 학교는 전국에 용인외고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어머님 그런 학교들을 선택할 때 어머님의 선택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기반만, 네, 태도만 잘 만들어주세요. 그럼 좀 시작이 늦어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어머님 이거를 보세요. 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빠른 형으로 나가죠. 좀 지울게요. 자, 근데 왜 지우냐? 근데 이렇게 되세요, 어머님. 아이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머님? 애가요, 어디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애정 결핍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경험치는 많으니까 풀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학원 벽이 난장판이 되고, 집에 벽이 난장판이 되고, 네, 점차 본인은 산만해지고, 천재 소리는 듣는데 뭔가 집중은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괜찮지? 네, 이게 어머님 틱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아이의 모습이 학원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거를. 자, 킁킁킁, 그 다음 고개 흔들고. 근데 이거는 이 코에 관계되어진 건데 사실은 비염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정말 쉽게 지나가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게 눈 깜빡거림. 어머님 여기 학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는 수업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네, 이유는 수업이 중단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친구는 수업 받으면 안 돼요. 왜? 6개월 정도 쉬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학교에 4학년인데 그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재원 진입한다고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과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점점 어머니 심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돌아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어요. 수업을 전체를 다 쉬시라고. 그래서 그 수업을 쉰 결과 올해 또 왔어요.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이제 말이 돼요. 네, 쉬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했던 애가 말이 돼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애가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을 딱 1개, 2개 정도 해서 어머님이 쉬시는 날을 아예 만들어서 애를 갖다 보내시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아픔이 있고 좀 겪어보시면 애가 나중에 어머니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 눈 깜빡거림이 많아지는 애들은 이게 일과성 특장이에요. 이게 애들이 너무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눈으로 찍어요, 어머님. 눈이 사진기가 돼서 찍어요. 그래서 이 깜빡거림의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깜빡거림의 횟수가 더 많아지는 애들은 그만큼 학원 시간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초등은 무조건 타이밍입니다. 왜 타이밍이냐? 일단은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등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이걸 어머님들이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배우는 수학 내용이 수원, 수투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증명이고 수투는 유형입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애들 정석이 몇 권인 줄 아시나요? 저희 때 우리 몇 권을 배웠죠? 기본 실력 4권이죠? 어머니 그 4권에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인지 아세요? 수학 잘하시죠? 저는 다 외웠어요. 저 그래서 알아요. 22,782문제. 네. 왜 외웠냐? 수학을 잘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되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외워야 되겠고 그래서 72점, 저희 학력고사 세대라서 이공계는 72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다 외우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보여서 그대로 복사를 하겠더라고요. 70점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지금 배우는 건 12권이에요. 정석만. 거기다가 심화 수학 안 나왔고요. 경제 수학 안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나오면 고등학교 애들은 죽어야 돼요. 14권이에요. 14권. 수학이. 문과는 수투까지. 그 다음에 이과는 거기에 기백 나가고 나서 심화 수학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갖다 할 때 여기까지만 잘 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건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시라는 거는 이게 무너지면 다 여기서 원론적으로 들어갈 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제일 잘 해야 되는 건 언제? 중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2학년 수학이 모든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허리 부분입니다. 이게 잘 되어야 아이가 뒤에 있는 부분들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점프 절대 안 됩니다. 왜? 삼각벽 원의 성질을 놓치면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백이 안 됩니다. 이과 가래들은 기백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외우고 계셔야 여기는 이 수학 지도할 때 초등학교 수학을 벗어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어디 할 때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그게 여기 딱 생기는 거예요. 중2, 중3 수학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2, 중3 수학은 애들이 정말 학원 가고 싶어 하는 대로 보내서 가야 이게 나중에 수학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딱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초등수학은 언어고, 네, 중등수학은 개념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은 심화학습입니다. 어머님들이 KMO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시죠? 근데 KMO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시험을 안 봐도 좋습니다. 왜? KMO를 보는 건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국어학번들의 시험 2번 보는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앞에 그 보는 그 기본형 시험 말고요. 뒤에 보는 대학별 전공 과목의 본고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그게 확정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네. 특히 지금 어디부터 4학년 밑으로는 완전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뒤에 2차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K모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심화 수업은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K모를 라이트하게 어머님 시키자고요. 라이트하게. 가볍게. 네. 왜 지금의 K모는 너무 무거워요. K모 다니는 애들은 수학을 어머님 토요일날 일요일날 10시간 풀로 해요. 그리고 주중에도 어머님 이 2번인가 3번인가를 또 빼야 되죠. 5일 동안 수학을 해야 돼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거를. 네. 저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왜? 그거 말고도 어머님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숙제해야 되죠. 영어 학원 다니면 영어 숙제 은간히 또 많아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 할 때 가장 허리가 이 중등수학인데 언어 기반 자체가 잘못되면 중등수학 나가요. 또 이게 개념이 잘못되면 고등수학 오류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하실 때는 어디에 이 버전의 난도를 높이기 전에 그 부분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진 않을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는 고3이라는 게 없어요, 어머님. 왜냐면 그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의 총장이 모여서 3월 달부터 입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3월 달부터 입시면 고3은 1년이 다 입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야 되냐? 고등학교 2학년. 근데 내신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 끝내야 되냐? 아니에요. 그럼 중3? 아닙니다. 중2예요. 이유는 중3 때는 내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2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언제로 또 내려오죠? 초등으로 내려오죠. 정부에서는 사교육 죽이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학교에 대한 부분에 서열화부터 어머님 딱 정해놓고 하든지. 왜? 그 학교에 가서 무엇을 갖다 하도록.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자, 여기 요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이 고민이 더 될 거예요. 이게 어머님 하나부 커리큘럼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부 1학년 때이고요. 1학년 때. 1학년 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네,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예, 수학 R&D를 시켜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완전 좋아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머님 미적분이 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끝나는데 사실 하나고 가가지고 미적분이 이때 하는 데는 없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어머님. 이거를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영어는 네, 2학년까지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학은 어머님 3학년 때 해석역학, 전자공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세포생물학, 생화학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자사고 커리큘럼이에요. 과학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아니라. 네, 근데 이런 기반을 갖다 공부하는 애들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머님 물리 원투 잡고 있는 애들하고 그 기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서울 상위권대학의 40명 정원에 그 과정에 입학하는 아이들 중에 36명 정도가 네, 다 특목고 애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고 애들은 4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대학 교수도 똑똑한 아이들 받아서 편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예 거기 특목고를 갖다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수능은 별도로 해야 되고 상사는 아예 수능형 학교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공부에 확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용인외고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수능 따로입니다. 네, 과거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걸 갖다 견뎌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릴 때부터 수학 붙잡지만 애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친구는 반드시 올라가요. 근데 멘탈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는 잡기가 힘듭니다. 애들한테 멘탈을 기대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애들 멘탈이 어머님들 멘탈보다 더 단단합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 머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머리는 딱딱하지만 애들 머리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충격을 줘도 그거는 흡수가 되는 거지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이에게 어머님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일단은 수학을 갖다 어머님 생각할 수 있는 힘. 자,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하는 공부.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데 그 학원에서 가는 날짜 말고 주중에 반드시 쉴 수 있는 요일이 최소한 2일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질문. 어머님들께서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수학을 오늘 뭘 배웠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오늘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뭔지 한 가지만 하루에 꼭 한 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그냥 굿뉴스라고 하는데 굿뉴스 한 가지만 잘 챙겨 물어봐 주셔도 애들 어머님 이게 개운해집니다.
초등학교 어머니 저학년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짜실 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면 100% 성공하는 방법은 애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과목을 앞에 놔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반드시 그 뒤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안 잡습니다. 그 뒤에는 잡으면 안 돼요. 왜? 그 재밌었던 상태로 와야 다음번에 학원에 갈 때도 애들이 먼저 가 있지, 그거를 또 뒤에 무거운 걸 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습법을 할 때는 2시간을 잡더라도 1시간, 1시간 잡을 때 항상 뒤에 재밌는 거. 그럼 애들이 실험하는 게 재밌으면 시험을 뒤에다 붙이세요. 아니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과학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과학을 앞에다 붙이고 수학을 뒤에다 붙이세요. 또 영어 아까 트윙클 같은 애 가는 애 좋아하는 애들은 트윙클을 뒤에다 놓는 거예요. 트윙클을. 그러면 모든 과목이 어머님 평화로워요. 이거는 한 번도 거의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학년 하면서. 왜?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 자녀분들한테 해당될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해력은 좋은데 마무리가 부족해요. 그럼 내 아이는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집중력이 약해요. 또 하나, 열심히 듣는데 숙제는 안 해와요. 또 하나, 답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해답지를 베껴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절대 이런 아이들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띈다. 그러면 어머님 숙제 점검을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 애들은.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과정학습이 완료가 돼가는데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여기서 오늘 저희 지금 잘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또 머릿속에 이렇게 잊혀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이해를 하시면 수학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긴장감이 있으니까 생각나지만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까먹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우리 시험에 약한 애들. 시험에 약한 애들은 보통 네, 이거는 어머님 성대경시를 예를 들을게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수학 선생님들은 그렇게 상담을 안 드리지만 성대경시는 순수 사고력이라고 봅니다. 교과 사고력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교과가 높은 애들은 성대경시에서 어머님 성적이 안 나와요. 네. 근데 교과가 높은 애들은 그럼 시험을 뭘 보냐? 교대경시를 봐야죠. 네, 교대경시를 봐야 돼요.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력이 높은 애들은 교대경시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사고력이 조금 되어 있고 교과가 진도가 많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순수 사고력 부분인 성대경시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어머니 빨라져요. 왜? 본인이 한번 해봤잖아요. 자신감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속도는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에서 시험을 갖다가 시험을 못 보는 거를 글씨를 갖다 정말 잘 못 써서 못 보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갖다 아예 끝까지 집중을 못해서 못 보는 건지. 근데 이 글씨를 못 알아보는 애들은 대부분 어머니 똑똑해요. 대부분 똑똑해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에요. 여자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님 잘 알고 계셔야 될 건 남자아이들이 이제 글씨를 좀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는 가독성이라는 딱 세 글자가 이제는 모든 대회에 결정을 짓습니다. 가독성이 없는 대회 결과물은 그 대회에서 사라지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글씨를 갖다 못 쓴다고 해서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갖다가 써서라도 잡는데 쓰는 방법은 고딕체를 씁니다. 고딕체를 쓰면 절대적으로 글씨가 늡니다. 이거는 어머님들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다 적용을 해도 다 통하는 겁니다. 고딕체를 꼭 고집을 하세요. 왜냐면 이게 시간은 많이 걸려도요, 고딕체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글자가 써지기 시작해요. 근데 안 쓰면 안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그런 게 똑같아져요. 근데 어디서 힘드냐?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분명히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할 때 너 글씨 못 썼으니까 감점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행평가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평가 60이고 지필평가가 40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수행평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글씨는 어쨌든 잘 써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때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수업의 선택은 나중에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저학년 어머님들은 왜 애들이 하도록 그걸 놔둬야 되냐? 이유는 본인이 그래야 공부하는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그 학원 가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와요. 아프더라도 무조건 와요. 왜?
학원에 가서 내가 재밌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장난감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요.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다고요. 학원이.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님이 선택한 학원이 아니라 애들이 거기에 흠뻑 젖어 있는 경우들이에요. 자, 또 하나 어머님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 어머님 풀 때 애들이 보통 안 되니까 두세 번을 돌리시는데 그 질문을 갖다가 어머님 하면서 본인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해답을 갖다 보면서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착각이 드냐? 내가 푼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푼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수학이 아이가 진도는 나갔는데 문제집만 답습한 거예요. 대치동 어머님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째가 묻지는 않으셨는데 무슨 때냐면 중계나 그 다음에 목동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끝날 때까지 어머님들이 끼우고 계세요. 학원에 안 보내세요. 집에서 시키세요. 근데 어머님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집에 대한 답습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원에 오죠? 어머님들이 분명히 6학년까지 시키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보내는데 반은 레벨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개념을 배우고 온 게 아니라 문제집에 풀이만 하고 온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념. 초등학교 때는 언어. 언어와 개념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언어가 되는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한 답변도 잘하는데 왜 언어를 갖다 갑자기 강조를 하냐? 부산에 어머님 지금 수학 문제가 다 서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없어요. 다 서술형이에요. 못 쓰는 애들은 안 돼요, 이제. 근데 경기도 지금 학교 구분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곧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은 2023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학 인터뷰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구술 시험으로 봐요. 네. 수학을 구술 시험을 본다고요. 쓰기 시험이 아니고 구술로 한다고요. 구술로. 왜? 애들이 쓰기 싫어하는데 그걸 갖다 보면 굳이 이제 평가할 기준이 쓰지 않아도 된다. 말로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논리적 사고 판단 기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맞다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수학 인터뷰를 한다. 네, 어머님들 자녀분 해당됩니다. 네, 아직 2023년에 애들이 가게 되면 많이 갔어야 중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정리에 충실하기. 자, 정리에 충실한다는 이 부분은 일단은 어머님 이 오답에 대한 피드백이 몇 번이 가더라도 반드시 돼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어머님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똑같은 문제를 풀 때는 아까 기적의 연습법처럼 시간을 갖다 줄여주셔야 돼요. 보통 어머님 100문제 푸는데 1회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2회차, 3회차 가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100문제를 푸는데 눈으로 풀 때 얼마의 시간이 가장 좋냐? 바로 1분입니다. 예, 풀립니다. 정말. 그래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머리에 이렇게 되뇌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그거는 다 끝난 거예요. 진짜 과정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보통 이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걸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학은 논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답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머님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생활적인 경험하고 언어적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게끔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수학이 되면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머님 아까 했던 이야기 조금만 더 심하게 해서 볼까요? 자, 어머님들 과가 여기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머님 요새 없어지고 있는 과인데 국문학과부터 볼게요. 애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적용사항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원수투를 끝내고 고3 때까지 국어 전문교과까지 해야 국어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지원.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는 고3 때 경제수학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애들 스스로가 그 학교에 이 과목이 없을 경우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양재고등학교가 물리2 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를 애들을 갖다 흡수해서 물리2 수업을 갖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 물리2가 없다니까 이상하시죠? 근데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물리2 과정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의대에는 네, 이 수원수투뿐만 아니라 심화수학까지 그 다음에 과학은 화생2까지 전부 다 해야 되고요. 고3 때 생명과학하고 생명과학 실험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의대를 가려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의대 지원 자체가 아예 안 된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대인데요.
공대는 기백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고급 물리학은 아직 범위가 설정이 안 됐는데 설마 교양에 나오는 일반 물리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보다 한 단계 위인 전공 2학년, 전공 3학년의 과정이 내려올 것 같아요. 왜? 지금 생명과학 2에 보면은 전공에 있던 내용들이 내려와서 하이탑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좀 수준 높게 배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걸 보여드리면 이 고등학교 때 이걸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서초동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보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서초동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는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더 할 나위 없이 더 앞에 시키거나 아예 뒤에 시키거나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때 가서 이걸 부여잡고 한다 늦는 거죠 진짜. 어머니들은 머리가 아프고 애들은 속도가 안 나니까 힘들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살짝 자 이거를 어머님 하나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은 이제 사춘기 1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근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어머님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들 3월달에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학원들을 변경을 하실 텐데 체력이 일단은 되는 아이들. 체력이 안 되는데 공부를 갖다 너무 많이 시키는 거고 애들이 어머님 버거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늦어질까봐 뒤처질까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라면 어머님 뒤처지지 않고 늦어지지 않고 그냥 제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식이 있으면 제 속도에 맞추겠어요. 이유는 저도 공부를 해봤고 어머님들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달려봤는데 애들은 달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애들은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속도가 늦다고 해서 어머님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 그냥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해도 6학년 때 가면 어머님 중성과정이 끝나요. 진짜로. 왜? 애들은 어머님 2학년 때부터 계속 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소마 애들 지금 여기 11월 20일 날 프리미어 애들 졸업하면 1학년 2학기가 끝난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데 내 아이가 뒤처진 거 아닌가? 하라고 하세요. 근데 6학년 끝마무리 때는 차이가 많이 나야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제가 해답을 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돌려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스타트점은 똑같아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목표가 뭐니 없는 엄마들. 아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안 던진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애들을 지금 평가하기가 힘들 텐데 어머님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시킨 상태에서 가장 힘들어할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자녀분들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2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초2 때는요 한 달마다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텀이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어떤 달은 잘하고 어떤 달은 못하고 얘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를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헷갈리는 데가 초2예요. 근데 초3이 되면 이게 좀 텀이 분기로 좀 크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헷갈려요. 근데 초2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뭐가 돼.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목표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한테 이 정도만큼에 대한 것은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게 딱 있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내가 아예 그냥 수1까지는 시키고 올려보낼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타이밍이 됩니다. 근데 못했을 때에 대한 그 대안점도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시킬 거야. 난 중학교 1학년까지만 시킬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뒷전이 되면 애가 중간에 어머니 붕 뜨는 시기가 나와요. 저는 수학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과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사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근데 공백이 생길 때 그 공백 시간에 무엇을 해줄 건가가 일단 관건인데 공백 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다 수포가 돼요. 그래서 공백 때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타이밍을 계산해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과학 같은 경우도 애들이 보통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초등과학 영역을 다 끝냅니다. 저희는. 근데 그 중등과학을 시키느냐?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느냐? 배웠으니까 어머님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실험을 갖다 시키면 그게 뭐가 좋느냐? 초등학교 3학년은 4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대회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대회에 가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해보려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텀이 이게 생기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이 짜지면 어머님들은 그때는 앞을 보고 달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되고 목표가 아직 안 잡혔으면 조금 슬로우로 가도 좋으니까요. 조금 쉬어서 좀 가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좀 잘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춘기를 거치게 되면 진짜 없는 이제 준비 코스가 나와요. 예. 이 준비 코스부터는 어머니들이 대회에 집중하기 이제 시작하는 때라서 정말 이게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준비기 때는 어머님 과학도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보통 Y즈만 다니던 애들이 3학년 때 끝마무리 때 하우만 넘어오면서 떨어지는 이유가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근데 실험은 언제 하면 제일 좋냐? 초등학교 어릴 때 하고요. 중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인 6학년 때. 왜 제가 6학년 때 그 실험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실험 과목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네,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실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수행 평가로 받아서 그 아이들 성적이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실험 탐구 중심과 과학 토론형 중심으로 아이들 수행 평가가 다시 바뀌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학에서는 본인들이 실험을 못하면 아이들 평가가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의 항목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1인 동아리를 권장하는 게 현재 교육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머니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머니들 자녀분이 느릴 때인데요. 느릴 때 느리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숨고르기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 진도 그리고 여기는 과학까지 어머니 다 나와 있습니다. 대회나 이런 것들 어떤 것들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포맷을 갖다가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넘겨도 될까요, 어머님? 네. 이제 좀 빠른 아이들. 네. 지금 현재 소마 프리미어보다 조금 느린 애들인데, 수학 진도면서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지금 이때부터 시켜도, 요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머니 가게 되면, 요때쯤 되면요, 이때 어머니들이 결정을 하시게 돼요. 뭘? 조금 더 시킬 건가? 조금 더 덜 시킬 건가? 네. 자, 제가 오늘 저희 그 MSG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얼마든지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머니들이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그 프로그램들이니까 이거는 참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핸드폰 전화번호고요.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우르사예요. 이 우르사는 어머님들이 져준 별명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왜냐면 과학 성적이 예전에 평균이 제가 그 담당하던 아이들이 이제 잘 될 때는 약 한 1200명 되던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 애들. 근데 그때 한 번 시험 본 게 99.12점이 나와가지고 평균이 어머니들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 과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겠구나. 그래서 지어준 별명이 우르사예요. 그게 어렵죠. 왜냐면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광고가 우르사 광고예요. 필요해 가라. 그리고 이 네이버 밴드는 어머님 오늘 하신 영양들을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오셔서 볼 수 있게끔 오늘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고하셔가지고 또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입학고사 신청서는 앞에다 제출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